마늘은 양파 작물과 동일하게 겨울 재배 대표 작물입니다. 마늘은 양파와 같이 겨울을 지나는 2년생 작물로 난이도가 있는 작물이지만 재배 과정만 잘 숙지하면 키우기 쉬운 작물입니다. 오늘은 마늘 품종의 종류와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이 잘 자라는 재배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겨울 재배 대표 작물이지만 생각보다 더위와 추위에 강하지 못한 작물입니다. 마이너스 8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얼어 죽을 수 있으니 보온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마늘의 생육 적정 온도는 18에서 20도이며 2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말라 죽게 됩니다. 마늘 쪽 분화의 적정한 온도는 5에서 10도이며 0에서 5도에서는 분화가 빠르며 구가 작아지고 15도 이상에서는 분화하지 않습니다. 마늘 쪽 비대는 10도 이상에서 가능하며 적정 온도는 20도 전후로 보면 됩니다. 다음은 마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그 지역의 환경이나 토양에 적응된 주품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은 지역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마늘 종류에는 제주도와 남부 해안에 심는 난지역 마늘이 있으며 중북 부지방과 내륙지방에 심는 한지역 마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마늘 심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지역 마늘은 전국 재배되는 마늘의 약 80%를 차지하는 품종입니다. 난지역 마늘은 겨울이 되기 전에 싹이 올라와 어느 정도 잎이 자란 상태에서 월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9월과 10월에 종구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한지역 마늘의 경우는 일찍 심어 잎이 돋아난 상태에서 한파가 오게 되면 잎이 다 얼어 죽기 때문에 지역별로 심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며 까다롭습니다. 뿌리가 안정적으로 내리고 싹이 트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에 들어가서 이듬해 봄에 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난지역 마늘보다 마늘의 크기가 작고 수량이 적습니다. 한지역 마늘은 일반적으로 10월 하순부터 종구를 심으며 각 지역별로 심는 시기가 차이가 나므로 주변 텃밭에서 심는 시기에 맞추어 진행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종구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아닌 씨마늘이라고 불리는 종구를 심는 작물입니다. 마늘 재배에 있어 종구 선택이 재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 종구 선택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에 맞는 종구 품종을 선택해줍니다. 종구의 크기는 4에서 5g 정도가 적당하며 마늘 쪽에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피해가 있는 것은 추후 생육에 문제가 되니 잘 골라서 선별해줍니다. 그리고 마늘 뿌리가 발생하는 아래쪽 부분이 튼튼한 것을 골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 저장된 종구는 활용이 어려우니 피해야 합니다. 종구를 소독해서 파종하면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니 파종 하루 전날 종구를 소독액에 1시간 정도 담가 소독한 후에 그늘에 말린 뒤 파종해줍니다. 다음은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부식질이 많은 점토나 점지량토에서 마늘통이 단단하고 통터짐이 적어 품질이 우수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늘 적정 토양 산도는 pH 5.5에서 6.5로 토양의 산성도가 심한 토양이라면 마늘 종구 심기 3에서 4주 전에 석회를 넣고 토양을 잘 교정해줍니다. 마늘 종구 심기 1에서 2주 전에 퇴비와 밑거름을 뿌린 후 토양을 깊이 갈아줍니다. 칼륨 비료를 줄 때 마늘의 매운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염화가리보다는 황성분이 들어있는 황산가리를 추천합니다. 마늘 종구 심기 1에서 2일 전에 토양 소독을 해주고 두둑을 만듭니다. 토양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를 예방하기 위한 살충제와 흑색서금 균핵병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제로 처리합니다. 마늘 두둑 폭은 100에서 120cm가 적당하며 두둑 간의 거리는 30cm가 적당합니다. 두둑 높이는 15cm가 적당하며 봄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20cm까지 두둑 높이를 높여줍니다. 다음은 종구 심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 두둑 폭을 100에서 120cm에서 가장자리 10cm를 띄우고 줄 간격 20cm로 5에서 6개 골을 파줍니다. 포기 간격을 10cm로 해주며 깊이는 종자 길이의 두세 배의 깊이나 6에서 7cm 깊이로 심어줍니다. 심을 때 종구의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수직으로 똑바로 심고 3cm 정도 흙을 덮어줍니다. 파종 이후 서리가 오기 전에 비닐로 덮어주어 동해 예방을 해줍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와 같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은 왕겨나 볏짚을 추가적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마늘싹이 올라오면 비닐 멀칭 밖으로 마늘싹을 꺼내주면 됩니다. 다음은 물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양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생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파종 이후나 월동 시에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뿌리 발육이 불량해져 오히려 동해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기온과 토양 상태를 보고 토양이 너무 건조하지 않게 조금씩 물을 주면서 토양 수분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마늘은 마늘통이 비대해지는 시기에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마늘통이 비대해지는 시기인 4에서 5월은 가뭄으로 토양이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충분한 물주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웃거름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웃거름은 마늘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에 10일 간격으로 마늘 생장을 고려하여 3회 정도 줍니다. 웃거름은 일반적으로 요소와 염화칼리를 주지만 마늘은 유황을 필요로 하는 작물로 요소와 황산칼리를 웃거름을 준다면 더 좋은 품질의 마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웃거름을 주게 되면 벌마늘 발생이 많고 저장력이 떨어지니 웃거름은 4월 안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종 제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마늘 주화 재배가 목적이라면 주화 성숙을 위하여 마늘통으로 양분을 보내지 않고 주화 쪽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마늘종 제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주화 재배 목적이 아닌 이상 마늘종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에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양분의 분산으로 마늘통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늘종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마늘종은 나오는 즉시 2에서 3회에 걸쳐 잘라주면 됩니다. 다음은 마늘 대표적인 생리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잎끝 마름 현상은 과습하거나 가뭄으로 토양 속의 칼리나 석회 등의 흡수가 안 될 때 발생하며 마늘이 커지는 시기에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면 잎끝부터 마름 현상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적정 퇴비와 밑거름을 시비하고 물주기와 배수 관리에 신경 써줍니다. 벌마늘은 마늘 속에 또 다른 마늘이 생겨 여러 쪽이 되는 현상을 말하며 저온 저장한 마늘이나 큰 잉편을 심었을 때 발생하고 비가 자주 오거나 고온일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소비료를 많이 주거나 마늘 종대를 일찍 제거했을 때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저온 저장한 마늘 종구는 사용하지 않으며 5월 이후에는 웃거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마늘 종대를 일찍 제거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통 터진 마늘은 마늘통이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난지형 재배지역과 얕게 심거나 모래땅에 심었을 때 발생하고 늦게 수확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5cm 이상 깊게 파종하고 많은 양의 웃거름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스폰지 마늘은 마늘통이 통통해지지 않고 스폰지처럼 되는 현상을 말하며 검증되지 않은 수입 마늘 종구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니 종구 선별에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대표적인 병충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색 썩음 균핵병은 병이 진행되면 지상부 잎이 마르고 포기 전체가 고사하고 썩은 부위에서 뿌리응애나 고자리파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파종 전 종구를 소독하고 파종하며 파종 전후 살충제를 살포하여 예방합니다. 잎마름병은 발생 초기 잎과 잎집에 회색병반이 발생하며 지속되면 검은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에 비가 자주 오고 고온다습할 때 피해가 큽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발병 초기에 적용약제를 7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비가 온 뒤 배수로 정비에 신경 씁니다. 잎집 썩은 병은 3월에서 4월에 많이 발생하며 발병 초기에 잎맥을 따라 담갈색 병반이 발생하고 지속되면 뿌리까지 썩게 되어 포기 전체가 고사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소각해서 전염원을 제거해줍니다. 고자리파리는 연작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덜 썩은 퇴비를 사용 시 유인되어 알을 낳게 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잘 썩은 퇴비를 사용하며 연작을 금지하고 토양 살충제를 파종 전과 월동 후에 살포하여 예방합니다. 뿌리응애는 고자리파리와 다르게 포기를 뽑아보면 뿌리가 쉽게 떨어지고 구더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수확 이후 저장 중에도 습기가 많으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파종 전에 종구를 소독하고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며 생육 기간 중 발생 시 적용약제를 살포합니다. 오늘은 마늘 심는 시기 및 재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텃밭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